일제시대 별난사 1933년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유아 단두 사건. 일제시대인 1933년 경성 시내에서 일어난 유아 단두 사건은 사람들의 무지와 미신에 대한 신봉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데, 우선 당시 신문기사를 보겠습니다. 15일 오전 8시경에 시내 죽첨정 185번지 공터에는 나이 3살가량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목을 잘라서 버린 참혹한 사건이 있었다. 아지 못할 사람이 해주는 전화로 이 일을 안소건 서대문서에서는 서장 이하 간부 전부가 현장에 달려갔으며, 급보를 접한 검사국에서는 요다 검사가 서기 2명을 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하였으며, 도경찰부 형사과로부터는 노무라 과장과 후타미, 수사계 주임이 역시 현장에 달려와 현장의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선일보 1933년 5월 17일. 머리가 잘린 어린아이의 사체가 서울 시내 한복판인 지금의 충정로에서 발견되자 조선총독부는 비상이 걸렸는데, 당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의 치안 유지가 명분이었습니다. 경성의 치안이 훌륭하다면서 조선의 식민 통치에 대한 대의 명분으로 자화자찬하던 조선총독부였기 때문에 이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경성부가 발칵 뒤집혔고 경성의 전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몸통은 없고 발견된 머리는 약 4.5cm가 깨져 있었으며 두개골 안쪽으로는 뇌수를 파낸 흔적도 보였는데, 두개골은 치마폭, 종이, 수건 등 세 겹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두개골을 경성제국대학교 법의학과로 옮겨 부검을 결과 만 1세가량의 남아를 10시간 전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경악했습니다. 나병 환자나 거린, 막노동꾼 등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했지만 사건의 진전은 없었는데, 머리만 발견되어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엔 DNA 감정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머리를 감싼 치마폭이 고급 제품이라 가난한 집의 아이는 아닐 것이라는 것과 뇌수를 파낸 흔적으로 보아 매독이나 간질, 나병 등을 앓는 사람이 치료의 목적으로 살해했을 것을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종이에 묻은 흙과 현장의 흙이 달라 다른 곳에서 살해되어 이동되었고, 칼날 자국을 보아 범인이 칼을 쓰는데 능숙한 사람일 것이란 정도 외엔 성과가 없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특히 아이의 간이 한센병에 좋다는 속설에 혹한 한센인들이 아이를 죽였을 것이라고 지레 단정하고 경성의 한센인과 각종 거지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였는데, 아래는 서대문 경찰서 김우라 서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직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오리무중으로 들어간다고 꾸지람을 해도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수사 방법은 있습니다. 하여튼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볼 겁니다. 언제쯤 잡히겠느냐고요? 그것은 아직 확언을 못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933년 5월 18일자. 그러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고 부모가 범행에 관련되었을 것이란 소문이 나면서 양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았을지도 모른다며 양자를 키우는 집의 부모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몸통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아이의 무덤이나 의심 가는 곳을 모두 파냈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고, 수많은 안매장 시신들만을 발견했는데 경기도 경찰부의 노무라 형사과장은 일선 경찰들에게 이런 수사 방침을 하달했습니다. 1. 집일은 젖먹이 아이 호구조사. 2. 양육을 맡아 기르는 아이 발육 상태. 3. 사생아 기아를 기르는 집의 양육 상황. 4. 간질병, 문둥병, 정신병자의 행방. 5. 토막민과 거린의 철저조사. 이로 인해 서대문 경찰서에는 문둥병자 4명, 거린 39명 등 50여 명을 검거했고, 종로경찰서는 60여 명, 동대문 경찰서는 9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17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하는데, 용의자는 무당 가족 5명과 그들의 하수인 일명 뻐꾹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흘러있던 핏자국의 냄새를 쫓던 경찰견이 무당집으로 뛰어들어가 걸레를 물고 나왔고, 경찰들은 그들을 체포해 연일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당 가족들은 극구 부인하자 경찰들은 그들 집에서 나온 물증을 들이밀었는데, 어른들만 사는 집에서 어린애 누비저고리 2벌, 어린애 치마 1벌, 어린애 버선 2켤레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무당의 치마 1벌과 쇠간인지 말간인지 사람간인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정체불명의 동물간이 들어있는 약탕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당 가족은 어린애 옷은 어린애를 위해 굿할 때 쓰는 것이고 치마의 피는 생리 때 묻은 것이며
가는 병문안 온 사람이 가져온 소관이라고 말했지만 주점에서 일하던 뻐꾸기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자백합니다. 유력한 혐의자로 시내 죽첨정에서 대금업을 하다 죽은 박준하의 아들과 그의 전 가족 5명은 서대문서에 검거되어 엄밀한 취조를 받고 있다. 그들은 박준하가 살아있을 때 등창이라는 매독성의 악질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여러 가지 약을 써도 도무지 듣지 않으므로 세상이 전하는 미신에 의하여 그 근처 주점에서 고용살이를 하는 뻐꾸기를 시켜 아이를 사다가 살게 하여 뇌와 몸을 삶아서 먹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동아일보 1933년 6월 2일자. 뻐꾸기는 금화산 일대에 시체를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시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뻐꾸기는 알코올 중독자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무당 남편은 5월 12일 오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이튿날 사망했는데 아이 머리가 발견된 것은 5월 16일 오전 7시 30분이었고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은 빨라야 15일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즉 아이를 죽여 꼴을 빼먹었다는 무당 남편이 아이보다 먼저 죽은 것으로 결국 경찰은 무리한 신문으로 엉뚱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 뻔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0일째 경찰들은 살아있는 아이가 아닌 죽은 아이의 머리를 잘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건 발생 5일 전까지 죽은 아이의 시체를 모두 발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염리동 공동묘지에서 머리 없는 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동일한 아이로 밝혀졌는데 아연리에 사는 한창호의 딸 한기옥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해 그 집에 살던 10여 가족 30여 명을 모두 체포하고 마침내 범인을 밝히는 데 성공하는데 범인은 아이 아버지인 한창호의 집 건너방에 사는 백구석이었습니다. 백구석과 한창호는 충북 음성에서 농사를 짓다 4년 전 상경에 아연리 빈민가의 집을 얻어 방 한 칸씩 쓰고 있었는데 그는 석탄 상점에서 일하는 가난하지만 선량한 노동자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윤명구의 아들에게 있는 병 때문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던 윤명구의 아들은 여러 약을 써봐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명구는 뇌전증에는 아이의 뇌수가 특효약이란 이야기를 듣고 이에 혹해 친구인 백우석에게 아이의 뇌수를 구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백우석은 같은 집에 살던 한창우의 어린 딸이 뇌망염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창우 딸의 무덤을 파헤쳐 목을 자른 뒤 뇌수를 긁어내 윤명구에게 갖다 주고 목은 죽첨정에 몰래 내다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윤명구에게 이원을 받지만 뇌수를 먹고 윤명구의 아들의 병은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다는데 당시 뇌전증은 불치병으로 간주되는 절망적인 질환이었습니다. 민간요법 따위로 해결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이었지만 윤명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시기가 한여름으로 막 접어들던 시기라 뇌수의 부패가 막 시작되었을 시점이라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더 잃은 시기에 죽게 할 수도 있었던 명백한 만행으로 악화되었다는 표현은 뇌수의 부패로 인한 식중독 증상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백우석이 검거되면서 서울 한복판에 뒹군 아이 머리를 둘러싼 대소동은 23일 만에 종결되었고 백우석과 윤명구는 분묘 발굴 및 사체 훼손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백우석은 징역 4년, 윤명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에 얼마나 미신과 무지가 팽배했는지를 드러내며 잃어버린 시체의 몸통을 찾는 도중 수많은 안매장 시신들을 발견해 조선 총독부가 내세운 치안 유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최고급 의학기관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내놓은 부검 결과가 쉽게 알 수 있는 나이 추정 정도를 빼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을 정도로 당시 부검 시스템은 대단히 열악했고 수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부검 결과는 1살 내외의 남자아이로 산 상태에서 목을 뱄다고 했지만 드러난 것은 1살 내외의 여자아이로 성별부터 달랐으며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뇌망염으로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나이 빼고 전부 틀린 셈입니다. 오늘 일제시대 별난사는 1933년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유아 단두 사건이었습니다.